밤에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시나요? 몇 시간을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데 또 한밤중에 깨서 더 이상 잠들지 못하고 계시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한 느낌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요즘은 어디를 두고 왔는지 자꾸 잊어버리고 방금 했던 말도 기억이 안 나서 속상하시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나 하고 포기하셨나요? 혹시 치매가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5년 동안 수면과 기억력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도와온 신경과 전문의 김민수입니다. 제 나이 68, 저도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매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도 정신이 없어요. 기억력도 점점 나빠지는 것 같고요. 이제 다 포기했어요.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그 불안한 마음, 그 고민 맞습니다. 정말로 수면과 기억력은 깊은 관계가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매일 밤 잠들기 전 단 5분만 투자해도 이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35년 동안 수만 명을 치료하면서 찾아낸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한 달 만에 숙면을 취하고 기억력까지 살릴 수 있어요. 돈도 거의 안 들어요. 이 방송 꼭 끝까지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수면과 기억력을 지킬 마지막 기회예요. 자, 시작하기 전에 이 좋은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3대가 복 받으실 겁니다. 또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수면을 찾아가요. 이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10년 전 저도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밤에 잠들기가 힘들었고 자다가 여러 번 깼어요. 아침에는 두통에 시달렸죠. 병원 일을 하면서도 집중이 안 됐고 환자분들 이름도 자꾸 잊어버렸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의사로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300명의 환자분들의 수면 패턴을 1년 동안 지켜봤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잠들기 전 특별한 5분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면의 질이 2배 이상 좋았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훨씬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더 놀라운 건 이분들 모두 단순한 방법으로 이런 변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었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방법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뭘까요? 첫 번째는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에 아직 낮이니까 깨어 있어야 해라고 신호를 보내요. 두 번째는 저녁에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커피, 녹차, 콜라 같은 음료는 잠들기 6시간 전부터는 피해야 해요. 세 번째 실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걱정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병원에 가야 하는데 손주가 시험을 잘 볼까? 통장 잔고가 걱정되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뇌를 긴장 상태로 만들어요. 마치 사자를 마주친 것처럼 뇌가 경계 태세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그냥 잠자리 습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면을 회복시키고 기억력을 살리는 생명의 비법이에요. 그동안 저는 잠을 잘 자기 위해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따뜻한 우유 마시기, 양 세기, 수면제 복용.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죠. 잠을 자는 법 자체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잠은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뇌를 쉬게 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청소를 해요. 과학자들은 이걸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낮에 활동하는 동안 우리 뇌에는 여러 노폐물이 쌓여요. 마치 하루 종일 사용한 방이 지저분해지는 것처럼요. 이 노폐물 중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도 있어요. 이게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 뇌 세포들 사이의 공간이 넓어져요. 그러면 뇌척수액이 그 사이로 흘러들어가 노폐물을 씻어내요. 마치 밤사이 청소부가 와서 사무실을 청소하는 것과 같아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깊은 잠의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깊은 잠이 전체 수면의 20%였다면 예순이 넘으면 5%까지 줄어들어요. 뇌를 청소할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깊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없어지고 감정 조절도 어려워져요.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도 높아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잠들기 전 단 5분만 투자하면 깊은 잠의 양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수면제는 잠을 강제로 만드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잠이 아니라서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돼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릴 5분 습관은 자연스러운 깊은 잠을 만들어줘요. 뇌가 스스로 청소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 특별한 5분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만 알아도 여러분의 수면과 기억력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 5분 호흡 명상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수면과 기억력 선물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건 5년 전이에요. 미국 하버드 대학 학회에 갔을 때 백발의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잠들기 전 5분 호흡 명상이 깊은 수면을 40% 증가시키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를 30% 향상시킵니다. 학회장이 웅성웅성했어요. 저도 귀를 의심했죠. 하지만 그 교수님이 보여준 연구 결과는 놀라웠어요. 120명의 수면 장애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6개월 동안 실험했는데 5분 호흡 명상을 한 그룹에서 수면의 질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크게 올랐어요. 저는 학회가 끝나자마자 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정말인가요? 그냥 숨쉬기만 해도 그런 효과가 있다니요? 그 교수님은 웃으면서 뇌파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호흡 명상을 한 사람들의 뇌파가 점점 안정되면서 깊은 수면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모습이었어요. 호흡 명상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세 가지예요. 첫째,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마음을 진정시켜요. 둘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켜요. 셋째, 뇌의 전두엽과 변연계의 연결을 강화해서 감정 조절 능력을 높여줘요.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실험을 시작했어요. 우리 병원 환자 10명에게 3개월 동안 써봤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45명이 좋아졌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78살 할머니였는데 10년째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잠을 못 자니 기억력도 나빠져서 치매가 아닐까 걱정하셨죠. 3개월 뒤에 그분이 병원에 오셨는데 표정부터 달라져 있더라고요. 선생님 보세요. 제 수면 일기예요. 이제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쭉 자요. 머리도 맑고 요즘엔 약 먹는 시간도 있지 않아요. 손녀가 할머니 기억력이 좋아지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푹 자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게 됐어요. 그분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러분, 5분 호흡 명상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까요? 첫째, 뇌의 긴장을 풀어줘요. 우리 뇌는 하루 종일 생각하느라 지쳐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뇌가 더 쉽게 피로해져요. 호흡에 집중하면 잡념이 사라지고 뇌가 쉴 수 있어요. 마치 계속 달리던 자동차가 중립기어로 바뀌는 것처럼요. 둘째, 뇌의 감정 중추를 진정시켜요. 걱정, 불안, 스트레스 같은 감정은 모두 뇌의 변연계에서 생겨요. 호흡에 집중하면 이 변연계의 활동이 줄어들어요. 불안한 생각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셋째,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요.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은 깨어있기 모드, 부교감신경은 쉬기 모드를 담당해요. 깊고 느린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몸을 휴식 모드로 전환시켜요.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과 숨뿐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방법은 침대에 편안하게 눕거나 앉으세요. 등을 바르게 펴고 어깨의 긴장을 풀어요. 손은 배 위에 올려놓으세요. 숫자 4를 세며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요. 숫자 1을 세며 숨을 잠시 멈춰요. 숫자 6을 세며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어요. 다시 1단계로 돌아가서 반복해요. 이걸 5분 동안 계속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3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고 일주일 후면 이 호흡법만으로도 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절대 강제로 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해야 효과가 있어요.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떠올라도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다른 생각이 나면 다시 호흡으로 의식을 돌려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효과가 더 좋아요.
몸에 리듬이 생겨요. 5분이 길게 느껴지면 처음에는 3분부터 시작해도 돼요. 여러분, 이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돈이 전혀 안 든다는 거예요. 비싼 수면제, 비싼 병원. 이제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숨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 5분 호흡 명상만으로 정말 충분할까요? 제 수면 환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황금 수면 환경을 만드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방은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커튼으로 바깥빛을 완전히 차단하세요. 디지털 시계나 휴대폰의 작은 불빛도 수면에 방해가 돼요. 어둠이 무서우시면 아주 작은 간접 조명을 사용하세요. 밝은 전등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생성을 막아요. 둘째, 방 온도는 18에서 20도가 가장 좋아요. 체온이 약간 떨어져야 수면 호르몬이 잘 분비돼요. 이불은 따뜻하게, 방은 시원하게 유지하는 게 포인트예요. 여름에는 얇은 이불이라도 덮으세요. 맨살로 자면 중간에 깨기 쉬워요. 셋째, 소음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뇌는 듣고 있어요. TV 소리, 냉장고 소리, 시계 소음. 모두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일정한 하얀 소음을 틀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넷째, 침구의 편안함은 정말 중요해요. 특히 베개가 중요한데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이 아프고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방해받아요. 옆으로 누울 때 머리 목등이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좋아요. 매트리스도 너무 푹신하면 허리가 아프고 너무 딱딱하면 어깨와 골반이 아파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 뒤면 달라진 수면과 기억력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5분 호흡 명상과 황금 수면 환경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특별한 보너스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라벤더 오일을 활용하는 거예요. 라벤더 오일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수면 선물이에요. 최신 실험 결과 라벤더 향을 맡은 그룹은 수면의 질이 20% 향상되었고 깊은 수면 시간이 15% 증가했습니다. 라벤더 향을 맡으면 뇌의 스트레스 영역 활동이 현저히 감소하고 휴식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라벤더 오일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3가지예요. 첫째, 뇌의 GABA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켜 마음을 진정시켜요. 둘째,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요. 셋째,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몸을 이완시켜요. 우리 병원 환자 40명에게 3개월 동안 써봤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36명이 수면의 질이 개선됐다고 보고했어요. 자,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00% 순수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필요해요. 합성향이 아닌 천연 오일을 사용하세요. 작은 병 하나면 몇 개월은 쓸 수 있어요. 잠들기 전에 베개 옆 부분에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세요. 베개 위가 아니라 옆면에 떨어뜨려야 너무 강하지 않아요. 손수건이나 작은 천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침대 옆에 두셔도 좋아요. 디퓨저가 있으시면 잠들기 30분 전에 23방울만 넣어서 틀어두세요. 주의할 점. 피부에 직접 바르지 마세요. 민감한 분들은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처음 사용할 때는 적은 양으로 시작하세요. 향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에센셜 오일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지 마세요.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수면제와 달리 중독성이 없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멍한 느낌도 없어요. 저렴한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4-2-6호흡법으로 뇌를 진정시켜요. 침실은 어둡게, 시원하게, 조용하게, 편안하게. 라벤더 오일을 베개 옆면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요.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수면과 기억력이 놀랍게 변할 거예요. 저는 35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인했어요. 여러분, 제가 35년 동안 병원에서 가장 안타깝게 들었던 말이 있어요. 선생님, 잠을 잘 못 자니까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요. 치매는 아닌가 걱정돼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죠?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자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거 아니에요. 수면과 기억력 저하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이에요. 대부분 수면 습관에 문제가 있었어요.
불규칙한 취침 시간, TV를 켜고 자는 습관, 걱정거리를 안고 잠자리에 드는 습관.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기억하시죠? 첫째, 잠들기 전 5분 호흡 명상. 둘째, 황금 수면 환경 만들기. 셋째, 라벤더 오일 활용하기.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해도 여러분의 수면과 기억력은 크게 개선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꾸준함이에요. 선생님, 며칠 해봤는데 효과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 뇌와 몸은 습관을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21일은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3개월 정도 지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제 제가 특별히 기억력을 더 높이는 보너스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아침 루틴이에요. 우리가 밤에 깊은 잠을 자면 뇌가 청소되고 기억이 정리돼요. 그런데 아침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2배가 될 수도 반감될 수도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기억력 증진 아침 루틴은 이래요. 첫째,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밤사이 우리 몸은 수분을 많이 잃어요. 물을 마시면 뇌에 즉시 수분과 산소가 공급돼요. 이게 뇌를 깨우는 첫 번째 신호예요. 둘째,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온몸을 쭉쭉 펴고 기지개를 켜세요. 특히 척추를 돌리는 동작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셋째, 창문 열고 심호흡 3번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뇌에 산소가 공급돼요. 산소는 뇌 활동에 필수적이에요. 넷째, 아침 식사에 견과류 한 줌 먹기.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뇌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소량이라도 매일 먹으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돼요. 다섯째, 하루 일과 소리 내어 말하기. 오늘 할 일을 소리 내어 읽거나 말하세요. 소리를 내면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돼서 기억력이 강화돼요. 여러분, 수면과 기억력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깊은 잠을 잘 자면 뇌가 청소되고 그날 배운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저장돼요. 잠을 못 자면 이 과정이 방해받아서 자연히 기억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 뒤면 달라진 수면과 2달 뒤면 향상된 기억력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방법들은 정말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수만 명의 환자들에게 효과를 본 방법들이에요.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 주세요. 첫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최소 21일은 계속해 보세요. 우리 몸과 뇌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둘째,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5분 호흡 명상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 후에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또 일주일 후에 라벤더 오일을 시도해 보세요. 단계적으로 하면 더 쉽게 습관이 될 거예요. 셋째, 자신의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수면 일기를 쓰거나 매일 아침 기분과 기억력을 1에서 10점으로 평가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보일 거예요. 그 변화를 직접 확인하면 더 큰 동기부여가 돼요. 넷째,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해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경험을 나누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알려줄 사람이 있으면 더 좋아요. 다섯째, 너무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가끔 잠을 못 자는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 날이 있더라도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한두 번의 실패가 아니라 계속되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수면과 기억력 문제로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즘은 수면 클리닉이나 기억력 클리닉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3개월 이상 시도해도 효과가 없다면 전문의를 찾아가 보세요. 간단한 검사로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수면과 기억력은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나이가 들어도 밤에는 푹 자고 낮에는 기억력이 또렷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위한 첫 걸음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5분 호흡 명상이에요. 오늘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수면이나 기억력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건강한 정보를 전하고자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이 병원 진료나 전문가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모두 체질이 달라요. 건강 상태도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같은 방법을 써도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금방 좋아지고 어떤 분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들으신 내용은 참고로만 쓰시고요. 실제로 해보실 때는 본인의 몸 상태를 잘 보면서 조심스럽게 시작하세요. 만약 평소에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먼저 병원에 가서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실천하시는 모든 일은 여러분의 판단에 따른 거예요. 그 결과도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그저 제가 아는 좋은 정보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편안한 수면과 선명한 기억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